자, 얘들아, 항등식 나가볼게. 배웠던 친구도 있고, 혹시 항등식 자체를 처음 배우진 않지? 중학생 때 한번 배우고 오나? 한 언제쯤 배우니? 2, 3? 기억 안 나? 보통 2학년 때 배우는 걸로 쌤은 기억을 하는 것 같아. 그죠? 항등식이 뭐냐면 이제 방정식이랑 차이점을 잘 확인하면서 정의를 공부를 해야 돼. 항등식은 항상 같은 식이야. 항상 항자에 우리 같은 등자 써가지고 항등식이라고 부르고, 이 말은 뭐냐면 문자에다가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서로 똑같기 때문에 항등식이라고 불리는 거야. 그러면 방정식은 뭐냐? 방정식은 그냥 그 식을 만족하는 문자가 뭐 특정하게 정해지는 거를 방정식이라고 그래. 그 방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답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방자가 기억하기로 뭐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너네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그 한방, 비방 이런 거 할 때 그 방 있지? 그 방이 방정식 할 때 방이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방 이런 거면 뭔가 막 되게 막 엄청난 정답을 모아놓은 책 이런 거잖아. 어떤 거에 비기 막 이런 거 막 들어본 적 있어? 못 들어봤어? 뭐 비방용 말고 그건 이제 안일 비자에 방송할 때 그 방이니까 그런 거 말고, 어쨌든 뭔가 되게 정해져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항등식은 방정식이랑은 아예 다른 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그래서 보통 나오는 꼴이 이제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 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잘 봐야 되거든. 얘가 지금 x랑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왔어. 그럴 때는 우리가 a는 0, b는 0, c는 0이 성립한다라고 보통은 외우고 막 그랬죠. 그죠? 얘들아, 일단 첫 번째 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우선적으로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이러한 결과값이 나오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다면 x랑 y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든 하든지 다 성립해야 되지. 그럴라면 있잖아, x, y가 막 날뛰는 거야. 막 갑자기 100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5만 들어갔다가 막 80만 들어갔다가 막 난리 부르스를 지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계값이 다 똑같아지려면 그 x랑 y의 개수가 딱 0이어야 0 곱하기 어떠한 수든 싹 다 0이니까 이 녀석이 0이 되고 이 녀석이 0이 되는 거야. 그래야 x랑 y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든지 일단은 뭔가 커버가 돼. 그러니까 주변에 좀 날뛰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 억제기 하나씩 있잖아. 그러니까 마치 시연이가 날뛰고 규리가 억제해주고 뭔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서 얘네에다가 0을 갖다 넣었더니 자연스럽게 저 파란색 박스가 0이 되고 C는 0이 남잖아. 그래서 저런 식의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야. 선행 조건은 A, B는 싹 다 0으로 똑같고 그 결과 나온 게 C는 0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도 잘 공부를 해가면 좋을 것 같아. 같은 맥락으로 ax 더하기 by 플러스 c가 x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래. 그리고 얘를 다 좌변으로 옮겨봐. 그 다음에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으니까 x가 들어있는 녀석으로 묶고 y가 들어있는 녀석으로 묶어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a-a 프라임 x b-b 프라임의 y 더하기 c-c 프라임는 0 이렇게 나오거든. 지금 우변에 있는 저 1차식을 싹 다 좌변으로 옮긴 다음에 x가 들어있는 녀석 따로 y가 들어있는 녀석 따로 다 묶어준 거야. 이 식이 이해가 되니? 여기에서 방금처럼 x 앞에 개수가 0이고 y 앞에 개수가 0이고 해가지고 지금 x 이퀄 미안해 a 이퀄 a 프라임 b 이퀄 b 프라임이 나오게 된 거고, 자연스럽게 이 녀석이 0이기 때문에 얘가 나오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등식의 원리야.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돼.
첫 번째,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 잘 봐야 돼. 얘들아, 봐봐. 만약에 내신 문제에서 진짜 너네 낚아먹으려고 여기서 만약에 뭐 AB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AB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고 그냥 저대로 나와 있으면 X는 0, Y는 0, C는 0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근데 애들이 그냥 막 저 모양만 외워놓으니까 그 뭐에 대한 항등식인지 잘 안 보고 그냥 A, B, C가 싹 다 0인 걸로 막 보통 대답하고 그러거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발문을 제대로 봐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 요런 기호가 나와. 얘는 이제 공통수학 2의 명제단원에서 배우는 기호인데 그냥 우리가 좀 미리 땡겨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얘는 이제 우리말로 동치라고 부릅니다. 물론 얘도 한자어긴 한데요. 동치라고 불러. 좌변이랑 그냥 지금 얘 기준으로 좌변이랑 우변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은 수학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좀 생소할 거야. 아마 공통수학 2의 명제를 좀 배워본 학생이라면 이게 대충 뭔지는 알 거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뭐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야. 그 다음에 뭐 항등식의 성질은 차수에 상관없이 모든 다항식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그것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그냥 보통은 저 발문을 보고 뭐에 대한 항등식인지 파악하고 그러면 그 녀석을 억제하기 위해서 앞에 개수가 0이 돼야 된다. 이 정도만 인지를 하고 넘어가세요. 자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별표 치고 다 외워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들이거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냥 사실 다 잘 나와. 다 잘 나오는데 쌤이 체감할 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거랑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얘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뭔가 좀 내는 사람 스타일마다 조금 달라서 뭐 임의의 x에 대해서 뭐 이런 멘트도 많이 쓰고 하는데 보통은 뭐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뭐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말을 좀 잘 봐볼래?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라는 말이 나와. 저 녀석도 모든 x에 대하여도 뭔가 이런 말이랑 똑같다고 그냥 지금 머릿속에 넣어놔. 어떤 x가 와도 다 성립한대. 그러면 그냥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거 이해되니? 뭔 느낌인지 이해되지? 근데 얘들아 나중에 너네가 이제 공통수학 2에 들어가고 명제 단원을 배우게 되면 저 녀석이 되게 중요해지는 게 표현이 이 녀석이랑 좀 비교를 해야 되거든. 지금 앞문장이랑 뒷문장이 혹시 다른 게 느껴지니? 어떤 x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이랑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해요?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저 표현은 방정식입니다. 혹은 뭐 부등식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이 있고 해가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모든 x값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느낌은 아니지. 얘랑 정확하게 반대가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야.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야. 얘끼리는 동치고. 이런 거 하나 써놓으세요. 중요해.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이게 2번에 있는 문장이거든. 근데 이게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딱 저 멘트가 있어야 돼 얘는. 딱 이 멘트 그대로야. 그래야 이제 어떤 x에 대하여도 라는 멘트가 나와도
항상 성립한다가 말이 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녀석을 배우게 될 거거든. 어떤 x에 대해 성립한다. 얘랑 저거랑은 아예 다른 거야. 그냥 이 정도 그냥 지금 이런 게 있다. 아마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 단원이 조금 달라가지고. 근데 지금 미리 한번 들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 미정계수법인데 우리가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 미정계수를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값들을 정하는 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미정계수법의 종류에 계수비교법이라는 녀석이랑 수치대입법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항등식에서 계수값을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계수비교법은 뭐냐면 진짜 그냥 눈알을 막 굴려가지고 막 차수 똑같은 것끼리 계수 비교하고 막 그런 방법이고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은 어떠한 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문제에 내가 원하는 x값 막 두 개든 세 개든 대입해가지고 원하는 미지수의 개수가 뭐 두 개야.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두 개면 뭐 두 개의 숫자를 임의로 대입해서 두 문자에 대한 관계식을 세워서 푸는 방법을 수치대입법이라고 불러. 얘는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가 체득이 될 거거든. 이것도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 자, 필수 예제 1번 방금 얘기한 미정계수법이야. 미정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만요. 미정계수를 결정짓기 위해서 계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 이용해가지고 풀게 될 건데 자 얘들아 1번을 볼까요? 1번을 보면 자, 첫 번째 내가 계수비교법으로 풀고 싶어. 계수비교법으로 풀고 싶으니까 저 좌변을 전개를 해보는 거야. 용기를 갖고 전개를 해봐. 그러면 x세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x제곱항 그 다음에 x항 그 다음에 상수 이런 식으로 정해지겠지.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x제곱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1차 곱하기 해주고 상수 2차 해주고 더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되면 너희가 이런 식으로 바로 쓸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1차는 앞에 1차랑 뒤에 상수 그 다음에 앞에 상수랑 뒤에 1차 이렇게 곱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마3의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우리 그냥 전개니까 열심히 해야 돼. 계산하는 영역이고 이 녀석이 x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인 거야. 좌변이랑 우변이 완벽하게 똑같은 식인 거거든.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계수 비교를 해줘 볼게. 자 우선 x세제곱끼리 한번 보면 그냥 똑같으니까 좋네. 그 다음에 a-1이 b면 되지 않을까? 그죠? x제곱의 계수끼리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x끼리 비교를 해보면 야 여기는 이제 숫자로 딱 나와주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2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항 3짜리는 아 여기 c랑 똑같으면 좋겠네 이렇게 해서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는 3으로 바로 구해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정도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집중해야 돼. a가 마이너스 1이 나와주게 되고 얘를 이제 엿다가 슝 대입하게 되면 b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b, c 값을 다 구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두고 좌변, 우변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게 계수비교법이야.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 얘들아. 봐봐. 아까 x에 대한 항등식이라서 막 이제 x가 들어있는 녀석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수가 0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게 지금 이 얘기랑 사실은 똑같은 게 혹시 느껴지니? 왜냐면 둘이 똑같게 되면 이항시키면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쌤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들아 이 방법을 진짜 항등식 정의대로 그냥 내가 이거는 그냥 빨리 적는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 다 좌변으로 넘기면 x세제곱 사라지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 개수들이 싹 다 0이다 이용하게 되면 정답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C가 3 나오고 A가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럼 이제 저기서 B가 A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를 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인 거야. 근데 얘는 비추죠. 뭐하러 이렇게 해? 뭐하러 넘긴 다음에 또 식정리를 해?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또 눈알을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를 열심히 하면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눈알 운동을 열심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수치 대입 해도 되는데 쌤은 보통 이렇게 문자가 많을 때 이게 지금 나는 많다의 기준이 3개거든. 2개까지는 뭔가 대입해 볼 만한데 3개부터는 주로 개수 비교법을 이용하는 편이야. 수치 대입을 왜냐면 3번씩이나 해야 되잖아. 그럼 좀 귀찮아.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가 저 대입해 주세요 하는 모양이니까 저런 꼴을 외우고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얘들아 봐봐. 내가 2번 모양에서 A, B, C를 구해볼게. 근데 지금 A도 뭔가 2차 항의 개수고 저 이제 가운데 거 B도 뭔가 이 녀석의 개수고 C도 이 녀석의 개수 이런 느낌이잖아. 이럴 때는 X에다가 특정한 값을 대입해가지고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왜 그러냐면 대입을 했을 때 사라지거든. 이게 뭔 얘기냐? 2번 볼게 얘들아. 2번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래? 지금 슬쩍 한번 해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여기랑 여기가 다 사라지는 거 혹시 보이니? 인수로 X 플러스 1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는 대입한 값이 몇 정도 나오니? 6 정도 나오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 한 번에 대입했더니 문자 2개에 관한 게 싹 다 사라지고 문자 하나의 관계식으로만 나오니까 이럴 때는 그냥 개꿀하면서 대입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B가 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2를 한번 대입해 볼래? 2를 대입해 보게 되면 얘랑 얘가 사라지는 거 혹시 보이니? x-2를 인수로 갖고 있는 2개의 항이 서로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2c 곱하기 3이니까 6c가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는 계산하게 되면 8 빼기 12 빼기 2니까 마이너스 6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c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 얘들아 그럼 이제 또 뭐 대입하고 싶어져? 2랑 마이너스 1 대입해봤어. 안 대입한 뭔가 녀석이 하나 있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얘가 0이 되는 값 대입했고 얘가 0이 되는 값 대입해봤어. 이제 뭔가 텅 비어있는 녀석 보이지 않아? x에다가 뭐 대입하고 싶어지죠? 0 대입하고 싶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왜냐면 이제 얘가 0이 되면 이렇게 0이 되면 얘랑 얘가 다 사라지고 여기만 0에 대입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a 이런 식으로 남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x는 0을 대입하고 싶어져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되니까 a의 값은 1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a, b, c를 다 구할 수 있어. 물론 이 문제도 개수 비교법으로 풀 수 있죠. 못 풀진 않아. 근데 그거 좀 귀찮을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느껴질걸? 지금 왜냐면 얘 막 전개하는 거 항마다 다 A 달라붙고 전개하는 항마다 싹 다 B 달라붙고 전개하는 항마다 C가 달라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2차 항의 개수, 1차 항의 개수, 상수항의 싹 다 A, B, C로 구성된 식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3개의 문자를 연립해서 풀어야 돼. 좀 귀찮지. 근데 얘는 지금 X에다가 특정한 값들을 대입하게 되면 이 특정한 값이라는 거의 기준은 어떤 문자가 상관없이 그냥 0이 되어버리게 되는 X값을 대입하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B, C, A를 순차적으로 좀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고민해야 돼. 나 개수 비교로 풀고 싶은데 나 수치 대입으로 풀고 싶은데 이런 꼴들을 너네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좀 경험적으로 좀 깨닫고
그런 식으로 바뀌면 좋겠다. 근데 기준은 뭔가 이렇게 막 뭐 곱해진 거에 A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 얘는 딱 대입했을 때 어떠한 거를 대입했을 때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면 대입을 해. 봐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지니까 얘만 남고 참 좋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서 항등식을 따져주면 된다. 근데 뭐 개수 비교로 풀어도 상관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여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자가 많이 나와. 항등식의 특성상 우리가 문자가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은 나오거든. 지금 우리 방금 푼 문제에서 문자 4개 나와 있는 거 혹시 보이니? A, B, C, X 이렇게 4개야. 그러니까 제일 적게 나와야 3개 문자 정도 나오거든. 이 문제 한번 볼게. 그래, 얘는 3개네. X, Y, K 이렇게 3개네. 1번 문제 보면. 자, 얘들아 한번 볼게. 등식 저 녀석이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나왔어. 그럼 얘들아 K가 막 날뛰는 녀석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K의 개수를 0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져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1번에 나온 식을 뭐 K 더하기 뭐는 0 이런 꼴로 정리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얘는 조금 정성이 필요해. 전개를 해야 돼. 내가 일부러 K에 대해서 정리할 거니까 K를 뒤쪽으로 보내고 Y 같은 거를 앞으로 보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 다음에 K가 붙어있는 녀석만 한번 싹 볼래? EXK에서 EX가 나오고 YK에서 Y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K에서 마이너스 1까지 혹시 나오는 거 보이니? 이런 식으로 K의 개수를 X, Y에 대한 식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산만 해주면 돼. 여기 마이너스 X에 플러스 Y에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거야. 자 얘들아 날뛰는 K 잡아주고 날뛰는 K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저 녀석이 0이니까 얘도 자연스럽게 0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XY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식을 빼줘가지고 X를 구할 수 있겠죠? 이 녀석이랑 이 녀석 연립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싶은 거야. 쌤이 빼줄게. 그럼 Y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고 이 마이너스 2 나온 거를 뭐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 나오니까 Y 값이 5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수를 다 구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볼게. 얘들아 봐봐. 이번에는 지금 아까랑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거 X, 어떤 거 Y, 그 다음에 또 어떤 상수항이 있고 이게 0이다 이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X 개수 빵, Y 개수 빵, 저 상수항도 빵 이런 식으로 3개로 풀어주게 되는 거야. 귀찮은 문제입니다. 열심히 전개를 해주세요. X랑 Y로 각각 다 묶어서 정리를 해주면 얘는 이제 AX 마이너스 2AY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고 여기는 3BY 마이너스 BX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이런 식으로 써줬어. 자 얘들아 그 다음에 X, Y에 대한 항등식에서 이제 X만 쳐다볼래? X가 들어있는 녀석만 쳐다보면 AX에다가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BX에다가 플러스 EX도 있으니까 개수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다 X로 묶어내서 썼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Y도 보면 마이너스 2AY 있지. 그 다음에 플러스 3BY 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개수를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상수항이 없네? 이러면 그냥
나이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xy가 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이 녀석들이 다 또 0이 되면 xy 값에 상관없이 다 성립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을 연립을 하게 되면 a는 b-2 여기서 관계식 나오니까 졌다가 뭐 대입을 해줘도 좋고 그냥 뭐 연립을 풀어도 좋고 하는데 대입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b가 -1이 나오게 되고 얘를 a에다가 대입하면 -3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해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이 표현 꼭 기억해야 돼. 뭐에 관계없이 이런 거 나왔을 때 저 문자가 들어있는 녀석으로 꼭 묶어줘야 된다. 얘들아, 그리고 우리 그 나머지식 배운 거 그냥 그 자체가 항등식인 거 혹시 그냥 받아들여지니? 아니 왜냐면 그냥 얘들아 생각 한번 느껴봐봐. 그냥 우리가 나머지의 정의로 그러니까 정확히 그 우리 막 나누고 막 목 나머지 나왔던 거 있잖아. 이 식 자체가 그냥 항등식이야 원래는.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를 그냥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 얘는 있잖아. 그냥 x에 대해서 그냥 x에다가 뭘 대입해도 다 성립하는 식이다.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구할 수 있잖아. 저 목도. 이게 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왜냐면 그냥 우리 이런 느낌이잖아. 8을 3으로 나누면 3 곱하기 2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냥 좌변이랑 우변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얘도 좌변이랑 우변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문자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를 자 상수 a, b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는 사실 뭐 몫을 구하고 뭐 해도 되는데 얘는 몫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자,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풀고 싶은 사람 한번 풀어봐. qx를 사실 못 구하지 지금. 이게 느껴져야 돼. 좌변에 저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 qx를 그래 또 아예 못 구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 뭐 a, b로 막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구하기가 어렵다 라고 표현을 할게. 어려우니까 직접적인 계수 비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계수 비교법 말고 뭐 있었지? 미정계수법에서 계수 비교하는 거랑 수치 대입하는 거 있었지? 계수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수치 대입해야지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유심히 봤더니 저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니? 그죠?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돼.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건 쌤이 아까 0 되는 값 있을 때 그냥 수치 대입하면 편하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제 x에다가 1 대입하고 x에다가 2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저 몫을 구할 필요도 없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a와 b에 대한 관계식 두 개가 나와가지고 편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0 더하기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8 더하기 2a 플러스 b는 또 0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5 이런 식으로 써줄게.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실까요?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a 플러스 b가 2 관계식 하나 나오고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니까 a 값이 마이너스 미안합니다. 빼 a가 마이너스 5? 너무 큰데 a는 마이너스 5 나오네. b가 7 정도 나오면 되겠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계산이니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 논리를 한번 잘 기억해봐. 얘들아, 나머지 관련된 우리 정의로 일단 이렇게식 세우는 게 첫 번째. 우리 오늘 문제 풀 때도 많이 했어. 다항식 px를 뭐 뭘로 나누면 아까 뭐였더라? 뭐 3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 막 이 문제도 다 했던 거. 그냥 그거 똑같이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게. 다항식 저 녀석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고 싶대. 잘 봐. 이 녀석이 x제곱 더하기 x로 나누어 떨어지고 싶어. 나머지가 없는 거지. 나머지가 0인 거지.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좌변이 3차식이잖아. 그 다음에 우변은 미안해. 여기 플러스 1이 있구나. 우변도 그러면 3차여야겠지. 좌변이 3차니까. 그리고 나누는 수가 2차니까 몫은 1차가 돼야 될 것 같아. 1차식이야. 근데 이 녀석을 곱하고 플러스 0이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없는 거니까 여기서 qx가 좀 정해질 것 같아. 이게 왜냐면 좌변 우변이 똑같아야 되는데 쌤은 여기서 얘를 x 플러스 1이라고 확정을 짓고 싶어. 왜 그러냐면 좌변에서 x 세제곱이 나오려면 qx에서 x가 일단 필요해. 괜찮니? qx가 1차식이니까 일단 x 써주고 그 다음에 봐봐. 나머지가 0이잖아. 그러니까 상수항이 좌변이 2지. 그러니까 저 앞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랑 뒤쪽에 뭐랑 곱해졌을 때 상수항이 2가 나오냐로 따졌을 때 나는 qx의 상수항이 1이라고 미안해. 왜 1이라고 썼지?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미안합니다. 2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저 녀석 전개하게 되면 A랑 B가 나오겠지. 여기서는 근데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를 해도 되고 아니면 수치 대입을 해도 돼. 그냥 난 수치 대입하고 싶어.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보통 이렇게 좀 0, 1, 마이너스 1 막 이런 애들 대입하는 게 편할 거야. 그러면 이제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나오고 여기는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a 플러스 b는 6이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그 다음에 여기가 1 곱하기 1이니까 1입니다. 얘는 그냥 계산이니까 쌤이 빨리 한 거야. 그럼 여기서 뭐야? a는 b라는 관계식이 나오네. 근데 둘이 더한 게 6이래. 각각 다 3이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a, b는 둘 다 3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는 거야. 자 얘들아 여기서 쌤이 수치 대입을 했지만 개수 비교가 뭐 땡기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거 뭐 전개하는 거 뭐 딱히 어렵진 않잖아. 그래서 저기서 2차랑 b를 뭐 바로바로 구해줘도 돼. 그 다음에 자 조립제법과 내림차순 이런 말이 나와.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그냥 모양이 너무 정해져 있고 그냥 내신 문제야. 그냥 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풀이 과정이 아예 정해져 있거든. 얘는 항등식이지만 항등식처럼 풀어도 되기는 해. 안 될 건 없어. 근데 조립제법을 연쇄적으로 쓰면 정답이 나온대. 근데 애들이 사실 그 원리를 잘 이해를 못 하거든. 이 녀석을 우리가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계속 구하는 거야. 계속 구한 게 뭐 각각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이 있거든. 쌤이 해설처럼도 한번 풀어봐주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안. 이거 3이라고 쓴 거야. 3, 0, 마이너스 1, 2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 한다고 배웠었어. 그 다음에 x-1을 인수로 갖고
찾고 싶기 때문에 저 녀석이 0이 되는 x값인 1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조립제법을 쓰는 거거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서 처음 나온 값이 d래. 그 다음에 여기 남은 3, 3, 2에서 또 조립제법을 써. 이렇게 나왔지. 두 번째가 나온 게 C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x-1이 안 들어있는 녀석이 맨 처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한 번씩 했으니까 이 x-1이 막 이렇게 묶인 느낌이거든. 이렇게 묶인 느낌이라서 여기서 또 한 번 조립제법을 써서 방금 얘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써가지고 여기서 막 A랑 B를 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B고 요게 A가 되는 건데, 이 원리가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리는 뭐냐면 결국에는 개수 비교예요. 이게 뭐냐면 잘 봐봐. 여기에 세제곱, 제곱, 1차, 상수 이런 식으로 있잖아. 얘들아 잘 한번 봐봐. 지금 3x 세제곱이지, 좌변이. 근데 지금 우변에 세제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애는 뭐밖에 없는 것 같아? 세제곱이 들어가 있는 녀석은 앞에 a의 x-1의 세제곱밖에 없는 거 보여? 그러니까 a가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이었을 때 막 이제 여기서도 이제 2차항의 개수가 0이어야 되지. 여기가 지금 0x 제곱이 있으니까. 근데 이 녀석이 여기 앞에서 그 관계식으로 나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x 제곱이 나왔을 거 아니야? a가 없고 막 여기 막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bx 제곱이랑 여기서 마이너스 3ax 제곱이 더해져서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b의 값이 9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립이 다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 b가 9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리인데, 이렇게 개수 비교를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x-1을 지금처럼 인수로 계속 묶어주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 모양을 한번 잘 볼래? 이게 원리거든.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인 거를 계속 연쇄적으로 쓴 거야. 그때 나온 녀석들이 이제 d부터 차례차례 나오게 된 거거든. 지금 x-1로 나왔어. 그럼 몫이 이게 나오고 나머지가 이게 나와. 이게 d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저 파란 색깔 밑줄 치는 녀석을 또 나누게 되면 이제 요 녀석으로 바뀌게 되거든. x-1로 나누게 되면 그때 이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제 또 얘가 c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리는 이러하지만 이제 이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압도적으로 얘는 조립제법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그냥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x-1로 계속 묶어낸 다음에 몫과 나머지, 몫과 나머지, 몫과 나머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번거로우니까 그냥 조립제법으로 그냥 한 번에 풀자라고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졌어. 이렇게 풀면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풉시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조립제법을 싫어하는 나도 이렇게 풀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유형화를 시켜서 외워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아, 저 외우기 싫어요. 전개하세요. 전개해도 안 될 거 없거든? 생각보다 빨리 풀 수 있어. 막 가끔 이럴 수 있잖아. 아, 나 조립제법 쓰는 방법 까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전개 개수비교법 쓰세요. 혹은 얘들아, 수치 대입법도 안 될 게 없어. x에다가 1 대입하면 d값 바로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0 대입하고 2 대입하고 마이너스 1 정도 대입하고 막 이러면 이제 관계식 3개 나와가지고 풀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녀석을 봤을 때 너네가 다 해봐야 돼. 저런 문제를 봤을 때 개수 비교도 해보고 수치 대입도 해보고 했는데 다 불편함을 느껴야 돼. 왜냐하면 문자가 4개씩이나 되기 때문에 전개하는 것도 조금 빡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수 비교해서 하는 것도 빡세고 수치 대입도 빡센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지금 저 x-1의 세제곱, 제곱, 1개, 0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저 꼴을 봤을 때 아, 그냥 저 x-1이 0이 되는 녀석을 기준으로 조립제법을 쓰자라고 좀 외워놓으면 풀이는 편하다 이거지. 근데 원리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한 건데 솔직히 원리가 잘 안 떠오를 거예요. 야,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외워놓고 내신 때 외워놓고 까먹으세요. 어차피 저거는 너네가 내신 과목 때 외에는 할 일이 없어. 나도 내신 때 아니면 난 이렇게 풀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외워두시라. 이렇게 해서 우리 항등식이 끝났어요. 얘들아 항등식 리뷰해볼게. 열심히 개수끼리 서로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x에다가 적절하게 대입해가지고 문자가 막 사라지는 꼴들이 있어. 뭐 x에 x 플러스 1 곱해지고 뭐 x에 x 마이너스 1 곱해지고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수치 대입으로 푸는 게 편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등식을 잘 풀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나머지 정리를 나가. 얘들아 다음 수업부터 좀 많이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 우리 오늘 마지막에 풀었었던 이 문제 이런 거 있잖아. 어려웠지? 이런 거 막 나머지 px 막 이런 식으로 막 식변형하고 막 나머지 목 찾고 나머지 찾고 이런 게 어려웠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짓거리를 해야 돼. 그냥 이 짓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단원이 온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거 꼭 숙제까지 복습을 잘 해주시고 와야 나머지 정리가 좀 이해하기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숙제는 우리 개념원리 84쪽까지 해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항등식 배운 거를 천천히 풀어봅시다. 테스트 보고 가. 그죠? 보고 갈 수 있죠?